30대 신혼부부는 최근 전셋집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혼 전 신혼집을 구할 때 집주인은 자신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입주할 계획이 없다며 가능한 오래 살 세입자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전 세입자도 10년을 살았다는 집주인의 말에 부부는 다소 오래된 빌라인 이 집을 신혼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 생각으로 자비를 들여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고 화장실과 싱크대도 바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니 새 집을 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래 살라던 말과 달리 집을 빼라는 집주인을 보면서 집 없는 서운함을 느낀 두 사람. 그러면 집 수리 비용은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30대 부부는 전셋집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전셋집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전셋집 문제로 이제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30대 부부의 사연인데 예. 어떤 문제인지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 사례자 30대 부부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니까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치가 않다 보니까 일단 전셋집으로 시작을 하자. 문제는 직장과 가까운 곳이면 딱 좋겠죠. 근데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본인들의 예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맞는 집을 찾자니 집이 너무 작거나 너무 낡거나 뭐가 안 좋고 또 아니면 좀 너무 멀리 가야 되고 고민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오늘의 집을 딱 소개를 받는데 위치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넓이나 이런 거 집 크기를 봤을 때도 이 가격에 대비해서는 꽤 괜찮다라는 집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왜 아직 안 나가고 있었을까요? 왜 저렴했을까요? 저렴한 이유가 있었는데 집 안의 사정이 사실 딱 보기에는 절대 살고 싶지 않은. 네. 예를 들면 벽지가 이거 한 20년 전에 도배했나 싶을 정도로 막 꽃무늬 화려한 막 이런 거에 완전히 낡고 찌들고 얼룩 있고 이런 벽지에 그런 벽지니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내부에 이런저런 시설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쨌거나 신혼부부는 좀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은데 신혼부부의 삶을 살기에는 아니올시다 하는 집이었던 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빼고는 이건 솔직히 뭐 도배장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외에는 너무나 조건이 괜찮아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신혼부부고 이러다 보니까 집도 처음 구해봐서 그런데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마디는 던져보죠. 혹시 도배장판 주인이 못 해주실까요? 뭐 조금 전세금 아니면 좀 깎아주 이렇게 전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 생각을 해서 이 집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은 합니다. 이 결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네. 때 하나 뭔가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데 네, 집은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뭔가 끌리는 요소가 있었겠죠. 아마 집 보고는 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딱 꼭 나타나는 게 부동산 중개인이죠. 어찌됐건 성사돼야지 복비가 가잖아요. 중개료가.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집이 다 노후됐는데 큰 장점이 하나 있다. 그 장점이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살 수 있다. 예,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도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뭐 서울에 오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계약하면 뭐 오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직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집에서 10년 살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사 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겠다. 이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후됐잖아요. 예, 예. 일단 수리는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도배, 장판 새로 하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싱크대까지 다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한 10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집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돈을 알뜰하게 모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한번 10년 사는데 돈 좀 들여볼까? 도배하고요, 장판하고요, 화장실도 고치고 싱크대도 이렇게 집수리 안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10년 살 거니까 이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계약 기간이 또 있죠. 그리고 연장할 생각을 했는데 계약 기간 딱 종료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서 이제 어디 집도 없는 그 친척이 하나 있는데 여기 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10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라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집 다 수리를 한 상태였는데 이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아는 친척이 사정 여론 친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이유도 조금 석연찮기도 하고 이 주위 부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는데 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세상은 냉혹하구나.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이제 슬프면서도 도대체 이 집주인이 왜 좀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좀 이상한 감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자비로 도배장판 새로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뭐 지방에서 잘 못 올라고 이러던 집주인이 어떻게 고쳐졌나 한번 봐도 되겠냐? 보시라. 그래서 집을 보여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집주인이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기 도배장판 하면 새 집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그거예요. 아마도 집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은 집주인이 이 상태라면 집을 조금 높은 가격의 전세를 내놓아도 나가겠구나. 사실 이 집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유는 이 가격 보고 왔다가 이 집 내부를 보고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니까 자꾸 전세가 조금 낮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다 돈 들여놔서 결국은 이게 뭐 가치를 올려놓으니까 지금은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서 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서름을 주는 게 아니겠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럼 인테리어 비용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라도 그럼 주십시오. 그럼 우리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당연히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한 건데 내가 그걸 왜 줘? 라고 예, 이제 예.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이 30대 부부의 궁금증, 뭐가 가장 궁금한 건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집에 오래 살 생각에 큰 돈 들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진짜 곤란하죠. 나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정이 들어야 되는 집은.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임대차 관계에서 무언가 좀 이거 임차인이 다 부담하는 건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제 법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거는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민법 규정상 보면 우리가 이제 집에 이제 임차를 해서 이제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수도관이 나갔어요. 그럼 그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수도관을 급히 일단 고칠 수 있죠. 이제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례하고 유사하게 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좀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한번 해보고 인테리어도 새로 한번 싹 다 바꾸고 화장실도 예쁘게 바꾸고 싱크대도 바꾸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까 저기 조금 전에 장영 교수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집의 가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했다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집의 가치를 올렸으면 그 가치가 상승된 부분을 임대인이 그냥 누리는 건 뭐죠? 부당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게 유익비 반환 청구인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 유익비와 지금 필요비 부분보다 이제 유익비 문제가 될 겁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그렇지. 이론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예, 예. 이론상은.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 전셋집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투입 비용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말은 어렵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다. 예. 근데 보니까 이거 1,000만 원어치 인테리어 하니까 집값이 한 2천만 원 올랐네. 예, 예. 그러면 투입한 1,0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올라간 가치가 좀 낮으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박지훈 변호사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계약서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오늘 이번 상담하신 분이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욕실도 하고 싱크대도 했다라는 것은 집 전체 수리했다고 하면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필요비냐 유익비냐가 탁탁 떨어지지가 네. 않습니다. 예컨대 그렇지.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겠죠. 화장실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거는 필요비인데요. 화장실을 황금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유익비가 또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떨어지지는 않고 뭐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수도나 보일러가 수리된다든지 이런 건 필요비라고 보고요. 증축 개축이나 이 문을 새롭게 이쁘게 설치한다든지 담장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유익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백성 변호사님 설명을 했고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 특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네. 지금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집이 이제 노후화됐는데 집 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필요비의 충족 조건인 건지 이 부부가 좀 더 예쁘게 하면서 살고 싶어서 더 많은 가치를 투입한 것인지 그 유익비라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그걸 따져야 되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애매하지만 일단 상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비는 원래 즉시 이제 상환 청구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비건 유익비건 임대인에게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여지는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걸 넣죠.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유익비 상환을 포기한다, 필요비 상환을 포기한다로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돼서 나갈 때는 원래 들어왔었을 때처럼 네, 원상 회복을 한다 이런 계약 조항 아마 많이 보셨을 있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논란이 여러 번 됐어요. 이게 과연 유익비 같은 거 다 포기하는 특약이냐? 아하. 대법원에서 포기하는 특약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익비와 필요비는 법에서 강행 규정이 있어도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어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예. 그러면 내가 뭘 투입해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게 임차인의 의무가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상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계약서를 한번 보셔서 이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 계약 기간 이게 계약을 부당 파기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 종료 기간 다 됐으니까 연장 해제기로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준 거니까 예.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만약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예. 그러면 이 부분 필요비건 유익비건 반환받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 네. 들어보니까 그 전세 계약할 때 우리가 표준 계약서 뭐 그렇죠. 연예인도 표준 계약서 얘기하는데 전세 계약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맞습니다. 계약한 내용. 네. 만약에 거기에 이제 원상 회복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을 좀 과다 지출했을 경우에는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분리할 건가요?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래된 판례긴 한데 분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뭐 특약을 해서 원상 회복 조항을 빼든지 아니면 뭔가 도배를 하거나 증가시켰을 때는 그 가액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되게 궁금해해요. 뭐 수리를 해놓으면 이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쉽게 말하면 대수선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요. 아.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예. 세입자가. 근데 대수선, 소수선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소수선은 유리창 깨지면 바로 수리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유리창 같은 거 깨진 것들은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크게 보일러가 완전히 터져버렸다. 이래 되면 이 대수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의 계약서가 대부분 아마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 임대인도 입장에서 미리 생각을 이렇게 그러네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새로 혹시 이제 신혼집이나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헌집 들어가서 아 이거 내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예. 오래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계약 기간을 넓게 이렇게 예. 아예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이걸 공사하기 전에 예.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공사비를 반반 부담하든 이런 식으로 아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아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또 물거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거 예. 처음부터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박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수도가 터졌어요. 그렇죠. 예. 수도가 터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예. 이 정도 대기면서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임대인이 거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임대인에게 해줄 걸 요청하고 안 되면 내가 하고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미리 밝혀놔야지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에다가 이런 계약서의 문제에 또 그러네요. 직면할 수도 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상담은 충분하게 좀 해드렸는데 오늘 상담하신 분이 계약서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내가 그 사는 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지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참 쉽지 그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하는 자리였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